어서오세요. 엄마 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름철에 우리가 햇볕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비타민 D가 많이 소진이 되면서 쭉 떨어지는 이 시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되는데 오늘 이 비타민 D를 왜 꼭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햇빛 비타민이라고 불려요. 햇빛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비타민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져서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제 먹어줘야 되는 것을 총칭해서 비타민이라고 불러요. 근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체의 어떤 생리 대사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처럼 작용해주는 비타민 D 왜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왜 꼭 먹어야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하죠. 이제 인류 조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류는 이렇게 유전 정보가 딱 이렇게 코드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 정보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인류 조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의복 생활을 하지 않았죠. 다 발가벗고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인류 조상들의 어떤 생활 모습이 있게 되는데 그때는 이게 햇볕을 다 받으니까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옷으로 다 가리고 있고 그리고 막 자외선 차단제 그러다 보니까 햇볕을 다 차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거죠. 최근 어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비타민 D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90% 이상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다. 부족 결핍에 이른다 라고 해가지고 비타민 D를 많이 보충하도록 권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위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 또 이렇게 멜라닌 색소 있죠. 이거 자체가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색 인종, 흑인일수록 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겠죠. 이렇게 이제 캐나다나 위쪽에 고위도 지방에 사는 흑인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부족이 되게 심한 거죠. 거기에 사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위도, 그다음에 유색 인종, 이제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만한 경우에는 지방 세포가 많은 그런 비만한 경우에 이 지방 세포로 비타민 D가 많이 분포가 되면서 혈중에 비타민 D 양이 적어져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만한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가 쉽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D가 이제 합성이 되려면 피부에서 합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각질층에 있는 각질 세포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이 각질 세포에 있는 지질이 이제 비타민 D로 합성이 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가 얇아지죠. 얇아져가지고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기나 이렇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를 별도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갱년기 여성분들 있죠.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되게 잘 올 수가 있는데 이때 비타민 D도 이제 부족하게 되면 훨씬 골다공증이 잘 올 수가 있는 뼈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갱년기 여성분들 이런 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가 쉽고 따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하면 고위도 지방의 유색 인종일수록 대도시에 사는 경우, 비만한 경우, 노인, 아이,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 약을 먹는 경우에도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항정간제라든가 또는 스테로이드제라든가 이런 약을 먹는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 밝혀진 건 아닌데 비타민 D가 이렇게 작용을 하려면 수용체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활성력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 세포에서 되게 곳곳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용체들도 이런 면역세포라든가 이런 세포 단위에서 또는 뭐 유방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뇌라든가 이러한 여러 조직에서도 이런 비타민 D 수용체가 많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조직 세포마다 다 비타민 D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건강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근육, 뼈 건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히 임신했을 때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엄마가 비타민 D가 부족해요. 그래서 뼈가 약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아이한테 어떤 영양 물질이 가게 되는데 비타민 D가 엄마 태반을 통해서 아이한테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또 활성형 비타민 D로 이제 태반에서 바뀐다거나 해서 아이한테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끔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부터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모유를 먹여서 키우게 되는데 이 모유에는 그 비타민 D가 굉장히 미량이에요. 그러니까 모유만으로 아이한테 비타민 D가 충분하게 보충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류 초창기를 보게 되면 이게 햇볕에 의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니까 엄마도 합성이 되고 아이도 태어나는 순간 온몸으로 햇볕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비타민 D를 엄마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에 있어서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꽁꽁 싸매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별도로 이제 비타민 D를 이제 모유 수유하는 아이는 비타민 D를 꼭 먹여라 라고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기 때 이렇게 뼈가 약해지는 구루병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청소년기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골연화증이 오게 되는데 이 골연화증이 있게 되면은 골다공증과는 달리 이렇게 통증이 유발돼요. 아파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근력도 약해지고 근육세포를 만들거나 또 근육 단백질을 만들거나 하는데 또 비타민 D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있어야 잘 안 넘어지고 이렇게 뼈도 잘 지탱을 해주고 하게 되는데 그게 또 부족하게 되니까 잘 넘어지게 되고 이제 뼈도 약해지고 그리고 통증도 되게 잘 느끼게 되는 그런 이제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이라든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이런 근골격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비타민 D가 항암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이 암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방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전립선 쪽에 수용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게 잘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비타민 D가 뭐 당뇨 이런 이제 내분비계 쪽이라든가 심혈관계 쪽도 관련이 돼가지고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지금은 예전처럼 뼈 건강에 되게 중요한 영양소라고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질병에 되게 중요한 그런 비타민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근데 또 굳이 먹어야 되냐? 우리가 햇볕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